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두 번째군요. 22번째. 네. 벌써 22번째가 됐습니다. 22. 네. 연기의 진정성을 가져라. 1차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고 2차적으로 관객을 만족시키자. 자신이 믿지 않으면 관객이 믿지 않는다. 연기는 가장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이다. 허구가 진실보다 더 진실할 때 관객은 빠져든다. 야, 이게 아니 근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만족을 하고 관객을 만족시켜라. 이게 좀 거꾸로일 것 같은데 아니고요. 아니죠. 왜냐면 물론 이제 과잉 연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정제된 연기, 뭔가 다듬어진 연기는 1차적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버는 거죠. 오래 할 수 있다. 지치지 않고. 왜? 일단 자기가 만족스러워야 되거든요. 자기의 행복도가 1차적인 거예요. 아, 자기가 행복하거나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지쳐서 못하는 거고. 그럼요. 네네. 물론 뭐 최악의 연기를 하고 네. 뭐 과잉 연기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계산하고 정제되고 다듬어진 연기가 나오면 1차적으로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야 그것이 2차적으로 관객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네. 감이 옵니까? 네. 네. 그럼요. 근데 결국은 과잉 연기는 오래 못 간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도 네. 되면서 가장 연기는 주관적인 행위면서도 네. 동시에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연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네. 그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런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죠. 그 어떻게 말로 뭐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느낌이 딱 맞아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저거다! 들어갔어! 그럼. 아, 골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네. 사실은 차는 순간에 압니다. 오호.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압니다. 야, 그 어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들은 어. 발에 맞는 순간에 발에 맞는 순간.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네.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하면 음. 발에 맞는 느낌이 그렇게 가볍고 시원하대요. 오호. 네. 그게 적당한 무게로 딱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맞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이제 부드럽게 탁 나가는 거고 아하. 잘못 맞았다 싶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여기가 살짝 삐끗했네. 약간 뻑뻑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아하. 물론 이제 뭐 수비 맞고 굴절돼서 들어간다거나 아하, 그건 빼고. 오히려 빗 맞았는데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빼고 물론 기가 막히게 내가 때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골키퍼가 기가 막히게 걷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예. 발에 맞는 순간에 대부분은 걸렸다 아니다를 안다는 거죠. 야구 선수도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홈런이냐 아니냐가. 네. 그러니까 홈런 스윙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게 이 궤적하고 맞는 순간하고 이게 말하자면 꽉 짜여진 하나의 샘플처럼 어허. 군더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 KO 번치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네. 단순하게 탁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스포츠에서는 완성이 되는 완성이 거죠. 되는 거예요. Simple is beautiful 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골프 스윙에 관한 한 어마어마한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한테 누가 좋은 스윙이라는 어떤 스윙이냐? Simple is beautiful. 단순할수록 좋다.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거죠. 연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기를 다듬고 꾸미고 해도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고 단순한 연기 어떻게 하면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역 배우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아역 배우들은 네. 하얀 도화지야. 그래서 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애써 꾸미지 않잖아, 아역 배우들. 아역 배우들은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상황에 젖어들죠. 말하자면 관념이나 자아가 그렇게 세게 자기를 누르고 있지 않아. 하얀 도화지. 어떤 색도 칠할 수 있죠. 관념이나 자아가 센 배우들 있죠. 있죠, 고집불통. 감독이 시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은퇴하게 되죠. 그런 경우. 본의 아니게. 그건 재능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네. 자기를 대중 속에 던져놓고 그거를 객관화시킨다. 어떤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면 나도 또 다른 관객으로서 나를 지켜보는 거죠. 이미 연기를 하면서도 네. 저 객석 어딘가에 내가 있어서 그 연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경지에, 동시에. 경지에 올라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 경지에 못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애써서 연기하는 네. 좀 2차원적인 연기만 하는 거죠. 네. 근데 3차원적인 연기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자아가 내가 저 객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진 거나 방송으로 나오는 걸 보고 객관화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그걸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놀랍게도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체험했던 게 드라마 도둑, SBS 드라마 스페셜 도둑에서 그 자베르 경감역이죠. 박반장 역을 했을 때 그게 레미제라블 번안한. 그렇죠. 네. 처음에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문호장 목사님이 네. 그 역을 하셨는데 제가 몇 시간 만에 한 10시간 만에 기다리다가 첫 카트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오랜 기다림, 장발장에 대한 갈증, 그 꼭 잡고 말겠다는 그 집념이 물리적인 10시간 안에 녹아 있었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10시간 동안 기다렸었죠. 10시간 동안 연기를 안 하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네. 기다리다가 10시간 만에 첫 카트를 딱 받았는데 네. 내 느낌이 나도 모르게 전율이 일어난다. 대사도 없이 처음에 딱 지켜보는 그 눈빛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감이 갔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본인을 만족시키고 관객을 만족시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22번째 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베나TV 애청자 중에 이제 탈북자들이 많은데 네네. 탈북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북한에서 배우던 예술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데 뭔가 핵심이 들어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군요. 언제 한번 초대하죠. 그럴까요? 네. 탈북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네, 바로 여기에 네. 앉혀서 네. 서로 김학철의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연기교실? 있고, 예. 서로 의견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네. 하고, 네, 좋습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22. 연기의 진정성을 가져라. 1차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고 2차적으로 관객을 만족시키자. 자신이 믿지 않으면 관객이 믿지 않는다. 연기는 가장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이다. 허구가 진실보다 더 진실할 때 관객은 빠져든다. 그럼 자신이 믿는다. 어디까지 믿는 겁니까? 어디까지 믿는다가 아니라 그 인물로서 살아있는 거죠. 그 인물로. 순간순간 살아있어야 되죠. 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묵시록에서 네. 마론 브란도의 연기는 열연이 아니라 그 섬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 지구 어딘가에 그 섬에 있을 것만 같은 살아있을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네. 지옥의 묵시록 촬영 현장 네네.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어허.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반쯤 미쳐 있었다는 거죠. 이야. 그 상황.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었군요. 그러니까 그게 월남전에 말하자면 반전 세력이 그 무슨 대령이죠. 네네. 네. 별도의 어떤 섬에 가서 일종의 그 성체 같은 걸 만들고 네.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현대판 수호지 비슷한 얘기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배우의 내면이 네. 반쯤 미쳐 있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촬영을 진행했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섬뜩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야. 모든 사람이. 어허. 그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네, 제가 볼 때 마론 브란드 연기는 그게 무슨 열연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네.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의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인간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사극을 찍으실 때 그럼 이제 일상생활 하다가 네. 사극은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촬영을 합니까? 거의 뭐 하루 정도 빼고는 6일 정도를 촬영합니다. 세트 이틀, 나머지는 네. 다 야외 촬영입니다. 강행군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네. 10여 년 동안 제가 영화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촬영이 예정대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날이 더 많을 테니까. 왜냐면 이제 NG도 나고. 아니 또 네. 갑자기 장마철로 접어든다. 네.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그러면 촬영이 중단되죠.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 나중에는 뭐 휴일도 없이 찍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분장 다 해놨는데 폭우가 쏟아진다. 네. 그러면 모든 엑스트라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일기예보를 보고 감독이 결정하죠. 네. 자, 몇 시간을 더 기다리느니 차라리 오늘은 철수하고 내일 일찍 시작하자. 네. 그게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 고독한 결정을 감독이 하는 거죠. 그럼 철수라는 게 이제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 인근 뭐 숙소에서 네네네. 그날만 촬영을 접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며칠 찍어야 되니까. 야, 그러면 이틀은 스튜디오, 3일은 3, 4일. 3, 4일 야외 현장. 네.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이제 쉬는 날인데 그날은 자연인 김학철로 살다가 촬영장에 가면 다시 등장인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 어떤 그 뭐 마법의 주문 같은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등장하는 순간은 그 인물로 들어갑니다. 네. 거기 한 30분 정도, 3, 40분 이제 수염 붙이고 갑옷 입고 그게 한 1시간 정도는 걸려요. 네. 그러면서 또 한두 시간도 대기할 수도 있고 그때 스마트폰 갖고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인물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집중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카메라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조명, 뭐 마이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기를 하다 보면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인물에 빠져들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죠.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집중력이에요. 왜냐면 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정을 하고 연기를 하지 않으면 네네. 진실한 연기가 나오지 않는 거로. 그렇죠. 자기가 혼란스러워서 못해요.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복잡하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죠. 아, 그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배우는 생활이 담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 배우는 고생할 만큼 하고 갓난신고도 겪어야 되고 뭐 남자는 뭐 하지 않으면 인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랑은 또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는 거랑 네. 지금 현재 잡다한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사업이나 이런 걸 펼쳐놓으면 아무래도 분산되죠. 인간이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네네. 생각이 이렇게 네. 툭툭 비집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마론 브란도가 지옥의 묵시록 찍을 때 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잘한 일에 얽매였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연기가 이게 도 닦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죠. 네. 예. 그래야 남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네.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담백해야. 담백해야. 그러니까 저는 카톡도 안 해요. 왜냐면 카톡을 막 하면 아무래도 혼란스럽죠. 그거는 알렉스 퍼거슨, 서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끈 유명한 축구 감독, 전설의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미 정의를 내렸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요새는 SNS의 시대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축구에 집중해라. 그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너 왜 그때 그렇게 패스했냐부터 시작해서 이 관중들의 비난,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팬들의 좀 관심. 근데 이게 대중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과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너 어느 펍에 가니, 하나면 맥주는 마시냐,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선수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온다. 어차피 인간은 만인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네. 만인한테 사랑받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다 안티 세력이 있어요. 네.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에너지가 낭비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 일에 집중해라. 그럼요. 이 노노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해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공자님한테 제자가 묻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군자입니까? 그 군자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놈은 기회주의자거나 오케이. 부골호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무능력하거나. 네. 그럼 누가 군자입니까? 네. 아니, 군자들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네. 소인배들로부터는 욕설을 듣는 사람. 이게 군자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네. 본인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SNS나 기타 뭐 트위터 이런 평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럼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아예 그런 장치를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객들을 다 만족시키는 거는 말론 브란도 아니라 천하의 대배우라도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요. 네. 왜냐하면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연기나 예술에는 관객, 봐주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연기 잘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야. 그렇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죠. 바람의 몸을 맡기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담백한 인생이 배우의 인생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배우 지망생들이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